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포르투 승부식 38회차 4월 3일 월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한 경기씩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전주 KCC의 경기, 두 번째는 배구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농구 경기부터 빠르게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SK와 전주 KCC의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최근 경기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K입니다. SK는 36승 18패로 3위를 차지했고요. 2위 경쟁을 하다 3위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자, 그래도 6라운드 전승을 거뒀고 김선영과 자밀원이가 내각 외곽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줬고 김선영과 원희가 확실하게 중심 역할을 잘 해줬고요. 김선영은 클러치 능력을 과시하면서 접전에서 해결사 능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희는 20득점 이상은 거뜬히 올려주고 있는데요. 확실한 공격 옵션이 두 명이 있어서 접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SK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성원과 오재현, 최원혁 등이 꾸준히 일을 하면서 김선영과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고 최준용의 공백은 허일영과 최부경으로 메웠습니다. 여기에 허일영이 외곽뿐만 아니라 리바운드까지 가담했고 최부경이 골밑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원희까지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SK고요. 다음은 KCC입니다. 자, KCC는 정규리그 24승 30패로 6위 플레이오프 턱걸이를 했습니다. 허웅, 이승현, 라거나, 김지환 등 잇따른 부상으로 탄력을 받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막판 김지한이 복귀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허웅도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허웅은 돌아오자마자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전을 많이 뛰지 못하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긴 하지만 허웅의 능력치라면 10점 이상은 거뜬하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기에 이승현도 단기전에서 더 투지를 불태울 것이고 라거나와 4에서 5번 조합은 상대에 위협적이고 3번에서 정창영과 이근희 그리고 전준범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경기력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곽포가 강권인 KC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시즌 상대 전적인데요. 시즌 상대 전적은 4승 2패로 SK가 앞선다. 하지만 1라운드는 원정에서 75대 69 그리고 2라운드 홈에서 78대 68 4라운드 78대 70 그리고 6라운드 홈에서 95대 91 승리를 SK가 가져갔습니다. 자, KCC는 3라운드 원정에서 88대 83 그리고 5라운드 홈에서 73대 68 승리를 거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전력과 흐름에서는 SK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김선영이 활기차게 코트를 휘저을 것으로 보이고 원희도 늘 20점 이상씩을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오재현, 최성원 그리고 허일영까지 등의 3점이 터지지 않으면 어쩌면 외곽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SK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CC도 정창영, 이근희, 전준범의 슛감이 관건이지만 허웅과 김지한이 터져버리면 팀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탈 수도 있고 여기에 건강한 상태의 이승현이라면 최부경까지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K는 늘 그래왔듯이 늘 초반에 주춤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분명히 불안감도 있었고요. KCC가 초반에 리드를 잡고 분위기를 잡으면 4쿼터까지 역전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준용의 복귀 여부와 컨디션 등 최대 변수들이 몇 가지 있지만 1차전은 조심스럽게 KCC의 역배당 승리를 소액으로 가보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면 SK는 전력과 흐름에서 우세하지만 늘 그래왔듯 초반에 항상 주춤했던 모습이고 KCC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KCC 역배당 승리에 KCC 플러스
핸디슨 그리고 저득점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배구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로 마찬가지 선발 투수 정보부터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라이온즈는 뷰캐넌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고요. NC는 새로운 얼굴인 패디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먼저 데이비드 뷰캐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 뷰캐넌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지난 시즌 11승 8패 그리고 평자 3.04를 기록했고요. 3번의 시범경기에서 1.5구로 호투를 기록했다. 자, 11.2이닝 동안 삼진을 12개를 잡았고 볼넷은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뷰캐넌입니다. 나름대로 시범경기에서 호투를 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NC입니다. NC에서는 에릭 패디가 선발로 오른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워싱턴에서 6승 13패 5.82를 기록했던 선수다. 자, 그리고 3번의 시범경기 투구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2.2이닝 7피안타 1실점이었고요. 볼넷도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진 12개를 잡아낸 모습이고 평자는 0.71에 불과했습니다. 자, 굉장히 괴물 투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비록 메이저리그 워싱턴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여기는 KBO이기 때문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투수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두 팀의 지난 시즌 리뷰부터 볼게요. 자, 삼성은 66승 76패 2무로 7위로 떨어졌고 가장 큰 순위 하락을 겪은 구단이다. 자, 공격 지표는 6위 그리고 선발진은 9.15승으로 역시나 6위. 하지만 과거의 자랑거리였던 불펜이 4.30으로 꼴찌 하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9위에 위치했고 수비 지표도 8위로 삼성의 전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지난해의 삼성 라이온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NC입니다. NC는 67승 74패 3무로 마찬가지 6위에 머물렀고요.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자, 공격 지표는 4위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선발 투수진도 10.63승으로 5위, 불펜은 8.09로 3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지표는 5위,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표상의 순위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에 따른 승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 이유를 보다 디테일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오프 시즌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은 웨인 전원과 재계약 성공했고요. 뷰캐넌, 수아레스 그리고 피렐라는 지난해 팀 공격 효율 53%인 16.9승을 합작했다. 뭐 재계약의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10개 구단 중 단연 1위였고 FA 영입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야수 김상수 그리고 김상수가 KT로 그리고 오선진이 하나로 이적했습니다. 자, 김상수의 보상 선수로는 김태훈을 받았고 C급 FA인 오선진은 보상 선수가 없습니다. 자, 강속구 투수인 김윤수 등 4명이 상무에 입대했고 왼손 투수 최채영은 최지강, 김도훈과 함께 6월 달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NC입니다. NC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전력 변화가 크다. 먼저 루친스키, 파슨스, 마티니와 모두 결별을 했고요. 자, 에이스 루친스키는 오클랜드와 최대 2년 800만 달러에 계약했고 새 투수 에릭 패디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많고 테일러 와이드너도 수준급의 선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외야수 포지션에 제이슨 마틴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FA로는 박세혁을 영입했고 보상 선수로는 내야수 박준영을 내줬습니다. 투수 이재학과 내야수 박민우, 외야수 권희동 등 자체 FA 3명과 계약했고요. 원종현, 양의지 그리고 내야수 노진혁과는 결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왼손 에이스 구창모와 BFA 단연 계약을 해 양의지를 잡기 어려웠던 NC였는데요. 하나와의 트레이드로 이명기와 이재용을 보내고 조현진과 드래프트 7라운드 지명권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LG의 외야수 한석현은 퓨처스 FA로 영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불펜은 두 팀 다 풀가동할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뷰캐넌은 20년 데뷔 이후 시즌 연속 3점대 평자를 유지하며 호투했다. 그리고 지난해
막판 부상으로 고전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올 시즌엔 몸 상태가 꽤 나쁘지 않은데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까지 모두 15% 이상의 비중으로 골고루 던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가지 구종 모두 구종 가치가 플러스였고요. 체인지업은 고영표 원태인에 이어서 리그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NC에 굉장히 강했던 뷰캐넌인데요. 3경기 평자 1.31이었습니다. 2022 시즌. 자, 다음은 패디입니다. 패디는 지난 2017년 메이저 데뷔하후 지난해까지 102경기 88선발 그리고 등판을 했는데 성적은 썩 좋지 않았지만 워싱턴의 주력 선발 투수였고 물론 좋았다면 패디를 한국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9위는 평균 이하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만큼은 상위권이고 평균 시속 149km의 싱커가 주목입니다. 평균 149km의 싱커가 주목이고 2021년에는 평균 구속이 시속 151km까지 찍혔던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본 시즌에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팀의 경기인데 두 선발 투수 모두 호투를 기대할 수 있고 삼성은 시범 경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하지만 올해 하나가 꼴찌 자리를 넘겨줄 유력한 후보로 보인다. 왜냐? 박진만 감독이 첫 시즌을 앞두고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치렀고 이런 팀은 시범 경기에서 반짝하지만 정규 시즌에서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껏 봐왔던 야구의 흐름이 그랬고요. 그리고 삼성은 지난해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16.85승을 합작했는데 내국인 선수 전원은 14.86승이었습니다. 구자욱의 재기에 기대를 걸지만 내야진과 불펜에는 역시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내야진과 불펜에는 아직까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삼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선되지도 않았고 이런 가운데 중견수 김현준이 오른손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NC의 지난해 부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가 전혀 없고 박성민은 재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NC 쪽의 승리를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삼성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삼성은 지난해 구자욱의 재기에 기대를 걸지만 내야진과 불펜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개선된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자, 고로 이번 경기는 NC 승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 NC 플러스 1.5 핸디승에 마찬가지로 저득점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국내 야구 개막전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V리그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2차전 내용을 토대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홈팀 현대캐피탈입니다. 자, 현대캐피탈은 지난 2차전에서도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면서 2패로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자, 블로킹에서 앞섰지만 대부분의 항목에서 밀렸다라는 게 가장 큰 패인이고요. 특히 현대캐피탈은 이 경기에서 서브 득점을 단 한 개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허수봉이 유일했고 오레올은 공격으로는 단 3득점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슈가 팀을 구해냈지만 챔프전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한 선수가 모두 부진했고요. 오랜만에 출전한 박상아가 속공에서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승패를 뒤집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 되고 말았고요. 결국 오레올이 체력적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브에서도 전혀 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레올은 지난 경기 18%의
리시브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효율은 0%를 보였고요. 자, 상대가 여전히 많은 범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대캐피탈까지도 범실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쇄되고 리시브를 떠나서 기본적인 공격력 자체에서 밀렸던 현대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흔들리는 경우도 자주 나왔고 동시에 범실이 나왔고요. 1, 2차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에 비해 다이나믹한 반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은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우승 확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챔프전에 들어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링컨이 가장 돋보였고요. 자, 7개의 범실에도 불구하고 경기 최다 득점을 올렸고 정지석이 9개의 범실과 4%의 공격 효율로 다소 부진을 겪고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한 선수의 컨디션은 점점 올라오고 있고 공격수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한 단점으로 꼽자면 오은열이 지난 경기에서 100% 디그 성공률과 자, 유일한 단점으로 꼽았던 이 오은열이 지난 경기 100%라는 디그 성공률과 46%의 리시브 효율까지 보이기도 했다. 자, 링컨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링컨 덕분에 득점 싸움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지석의 페이스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곽승석이 이에 맞게 챔프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11득점을 올리기까지 했고 득점이 나오는 상황이 대부분 분위기를 가져와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한용이 지난 경기에서도 코트를 오래 밟지 못했고요. 미들 블로커들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공격이 좋지 않은 정지석은 리시브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전한 단점인 범실 문제도 상대가 범실이 많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경기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왜냐? 1, 2차전 경기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 현대캐피탈은 정광인의 공백이 크고 반대로 대한항공은 정지석의 부진을 곽승석이 이겨내고 있고 한 선수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셧아웃까지도 어쩌면 또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승리 그리고 핸디승의 저득점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현대캐피탈은 오래오래 체력적 한계에 도달했지만 대한항공은 정지석의 부진을 곽승석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큰 반전은 없다고 봤을 때 대한항공 승 그리고 대한항공 세트 핸디 마이너스 2.5 핸디승의 저득점까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국내 경기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